여러분 매년 감기로 고생하시지 않나요? 양치는 매일 하는데 입냄새는 그대로고 치과를 다녀와도 충치는 또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매번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얼마 못 가 다시 시작되는 이 악순환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40년 경력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정식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십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단 하나의 습관, 그것도 단돈 몇백 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제가 아는 84세 어르신은 이 습관으로 감기부터 충치, 입냄새, 잇몸 출혈까지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비싼 영양제도 아니고 특별한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이비인후과 진료를 해오며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습관 하나가 많은 환자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걸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흔해서 더 무시당했던 소금물 가글. 하지만 이 습관을 제대로만 실천하면 감기, 충치, 입냄새, 잇몸 출혈은 물론이고 몸속 염증까지도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수많은 사례가 증명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약도 아닌데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인 소금물 가글의 핵심 실천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용법부터 언제 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를 줄이고 몸의 컨디션을 바꾸는 실제 루틴까지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단순한 위생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이유는 그 작용이 입안의 청결을 넘어 점막과 면역체계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글을 하면 입안이 개운해지고 냄새가 줄어드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면역체계와 점막 방어력이 급격히 약화되기 때문에 이런 작고 꾸준한 습관이 오히려 약보다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소금물의 삼투압 작용입니다. 우리 몸의 체액 농도와 비슷한 0.9% 정도의 소금물이 점막에 닿으면 세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염분이 주변 조직의 수분을 끌어내 염증성 물질과 함께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후염이나 감기 초기에 소금물 가글을 권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목의 붓기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예로 72세 이미진 씨는 환절기만 되면 목이 칼칼하고 쉰소리가 자주 났습니다. 평소엔 괜찮다가도 바람이 불거나 기온이 떨어지면 기침이 시작되고 며칠 뒤엔 늘 감기로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반복되는 증상에 지치고 있었죠. 이분께 제가 권한 것은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소금물 가글이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시작하셨지만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목이 간질간질하다가 그냥 지나가요. 약을 안 먹고도 감기가 안 걸린 게 처음이에요. 이런 변화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점막을 보호하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꾸준히 쌓이면서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구강 내 산도 조절입니다. 대부분의 충치균은 산성 환경에서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단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신 뒤 입안이 산성으로 바뀌면 충치균과 잇몸병을 유발하는 세균이 급속도로 증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금물은 이런 산도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입안을 중성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해 충치가 생기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치위생학회에서는 구강 내 pH 유지가 충치 예방의 핵심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헬스 관련 전문 포털에서도 소금물 가글이 산성 환경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70세 김진우 씨는 단 음식을 좋아하시고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분이었습니다. 칫솔질은 규칙적으로 하셨지만 6개월마다 치과에서 충치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분께는 식사 후 30분 뒤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고 경우에 따라 베이킹소다를 아주 소량 추가해 보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2달 후 김진우 씨는 치과에서 처음으로 충치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입안이 개운하고 끈적함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산도를 조절하고 세균 환경을 관리하는데 소금물 가글은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입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칫솔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혀 뒤쪽과 편도선 근처 같은 칫솔이 닿지 않는 부위에 세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에서 나오는 휘발성 화합물이 바로 악취의 원인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이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점막 상태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기 전 가글을 하면 밤새 침 분비가 줄어드는 시간 동안 입속 환경이 정돈되기 때문에 입냄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한 조사에서는 소금물 가글을 2주간 실천한 그룹의 아침 구취 수치가 평균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닌 수치로 입증된 변화입니다.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만합니다. 입안은 외부 바이러스와 세균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관문입니다. 입속 점막이 건조하고 방어력이 떨어져 있으면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해 감기나 인후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꾸준한 소금물 가글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침샘을 자극해 치매 방어 성분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나 세균의 1차 방어선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소금물 가글을 4주간 실천한 노년층 그룹이 일반 그룹에 비해 감기 발병률이 40%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소금은 부엌에 있는 걸로 충분하며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만 준비하면 하루 2번 1분 투자로 수십만 원의 병원비와 수개월의 고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싼 구강청결제나 항생제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습관 하나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약을 이미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약물 의존도를 높이지 않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 큰 장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자면 소금물은 삼키지 말고 반드시 뱉어야 합니다. 삼키게 되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특히 위염이 있는 분들은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글은 입안과 목을 헹구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절대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혹 하루에 5번 이상 너무 자주 가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경우 입안 점막이 마르거나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하루 2회, 많아도 3회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흔하고 단순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는 매우 정교합니다. 점막의 방어력, 침분비 조절, pH 균형, 세균 억제, 염증 완화, 면역력 향상. 이 6가지 요소가 맞물려서 복합적인 건강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칫솔질만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이 한 가지 습관이 메꿔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 가글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 하시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가글하지 않아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된 방식으로 실천하면 아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효과를 보기 위해 소금물 가글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실수는 소금물의 농도와 온도를 제대로 맞추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금이 몸에 좋다고 해서 진한 소금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농도가 너무 높으면 입안 점막을 오히려 자극하게 됩니다. 이는 침 분비를 억제하고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잇몸이나 인후 점막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싱거운 소금물은 세균을 억제할 수 있는 삼투압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별다른 변화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농도는 따뜻한 물 1컵,
약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즉 약 1g 정도입니다. 물의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찬물로 가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찬물은 점막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감소시켜 오히려 면역 반응을 둔화시킵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온도는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뜨겁지 않고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면 적당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하는 실수는 가글 시간이 너무 짧거나 단순히 입안만 헹구고 끝내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로 입안을 두세 번 헹구고 바로 뱉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하는 부위는 목구멍 뒤쪽과 편도선 주위입니다. 여기에 소금물이 닿지 않으면 염증이나 세균 번식을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글할 때는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고 소금물이 목 안쪽까지 닿도록 해야 합니다. 아 하는 소리를 내면서 30초 이상 가글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 2번, 아침 기상 직후와 자기 전 이 시간만이라도 정확하게 실천하신다면 목감기와 인후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가글 후의 행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글 직후에 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소금물로 정리된 점막이 자극을 받아 가글 효과가 반감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가글 후 30분 정도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점막은 회복되고 침샘이 활성화되면서 세균 억제 환경이 유지됩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는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가글을 하면 산성을 중화시키고 충치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소금물 가글이 양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간혹 소금물만으로 양치를 대신하려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소금물은 살균과 점막 진정에는 효과가 있지만 음식물 찌꺼기나 플라그를 제거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반드시 양치 후에 보조적인 방법으로 소금물 가글을 병행해야 합니다. 순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답은 칫솔질 먼저, 가글은 나중입니다. 63세 정연자 씨는 입냄새와 잇몸 출혈로 고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2~3번씩 소금물 가글을 한다고 하셨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찬물에 굵은 소금을 한 숟가락씩 넣어 짧게 헹구듯 가글하고 바로 뱉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가글 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정연자 씨께 위에서 말씀드린 방식대로 농도와 온도, 시간, 순서를 바꿔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뒤 입냄새가 눈에 띄게 줄었고 잇몸 출혈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의 종류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 정제 소금보다는 첨가물이 없는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정제 소금도 사용 가능하지만 요오드나 기타 화학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은 장기적으로 입안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혀가 민감하거나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무첨가 소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소량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루에 100원도 들지 않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건강관리 습관으로 봤을 때 비용 대비 효과는 매우 뛰어납니다. 소금물 가글은 단순히 입을 헹구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습관 하나가 잘못된 방식으로 굳어지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제대로 실천하면 수십만 원의 치료비와 수개월의 고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 정확한 타이밍, 적절한 농도, 그리고 꾸준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방식이 올바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은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게 몸이 말해줄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선 언제 하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도 어떤 시간대에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식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소화 상태가 달라지듯
가글도 몸의 리듬에 맞춰 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지금부터는 하루 중 어떤 시간대에 소금물 가글을 하면 가장 좋은지, 시간대별로 어떤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이 시간은 소금물 가글을 꼭 실천해야 하는 첫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자는 동안 입안은 침 분비가 거의 멈추기 때문에 입속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실제로 아침에 일어난 직후 입속의 세균 수는 하루 중 가장 많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이나 커피를 먼저 마시게 되면 세균까지 함께 삼키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 전에 먼저 소금물로 가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입속에 증식한 유해균을 물리적으로 씻어내고 점막을 깨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70대 이경욱 씨는 건강을 챙긴다고 매일 아침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가 자주 더부룩하고 아침에 목이 칼칼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이분께 아침 물을 마시기 전에 먼저 소금물 가글을 하라고 조언드렸습니다. 한 달 뒤 이경욱 씨는 위장도 훨씬 편하고 감기도 훨씬 덜 걸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가글 하나로 하루의 건강을 다르게 시작하게 된 셈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시간은 자기 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양치까지만 하시고 가글은 생략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 역시 세균 번식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적인 순간입니다. 밤에는 침샘이 거의 쉬게 되기 때문에 입속이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기 쉽습니다. 이건 세균에게 아주 좋은 서식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잠자기 전에는 꼭 양치 후에 소금물 가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을 정리해주고 점막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코골이나 입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루틴입니다. 입냄새로 고민하시는 68세 박찬용 씨는 하루에도 여러 번 양치를 하셨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박 씨는 커피를 자주 마시고 단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었고 자기 전 가글은 하지 않고 주로 아침에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전 가글을 추가하신 뒤 한 달 후 냄새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밤 동안의 입속 세균 활동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 후 30분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입안은 일시적으로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섭취한 경우 그 변화는 더 심해집니다. 이때 소금물 가글을 하면 입속의 산성을 중화시키고 충치균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 직후 바로 가글을 하기보다는 30분 정도 지난 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 찌꺼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소금물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식사 직후 가글을 하면 구역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분들 중에는 입속의 산성도를 장시간 방치해 충치가 급격히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임플란트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입속 환경이 일반인보다 훨씬 불안정하기 때문에 식후 가글은 필수입니다. 한 번의 습관이 치료 비용을 줄이고 불편함을 예방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는 외출 후 귀가시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감기 바이러스나 각종 세균이 공기 중에 퍼져 있기 때문에 외출 후에는 손 씻기와 더불어 가글도 필수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이나 사람 많은 곳을 다녀온 뒤에는 입안에도 외부 오염원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금물 가글을 통해 입속 환경을 빠르게 정리해주면 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58세 박선영 씨는 백화점에서 근무하며 늘 사람들과 대면해야 하는 일을 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기침이 자주 나고 목이 칼칼하다는 증상이 지속됐습니다. 여러 약을 드셔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손 씻고 가글부터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2주 뒤 다시 배웠을 때 기침이 사라지고 목 상태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바깥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외출 후 가글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4번, 아침 기상 직후, 식사 후 30분, 외출 후 귀가 직후, 자기 전. 이 4가지 시간대는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황금 루틴입니다. 이 중 2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입속 세균을 억제하고 면역력 저하를 막을 수 있으며 감기, 인후염, 입냄새, 충치 등의 증상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무리해서 4번 모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자기 전 한 번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아침이나 외출 후로 확장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과하게 하려다 지치고 포기하는 것보단 적게 시작해서 오래가는 것이 건강 습관의 기본입니다. 습관은 시간 속에 자리 잡아야 오래갑니다. 단순히 해야 한다는 의무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루틴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대에 가글을 더하면 약 없이도 건강을 지키는 체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4가지 시간대, 여러분의 하루에 어디에 넣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번 30초의 실천으로 감기와 충치를 막고 입냄새와 염증까지 줄일 수 있다면 그 30초는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금물 가글의 효과와 실천 방법, 그리고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기본적인 소금물 가글에 특별한 재료를 아주 소량만 더했을 때 어떤 증상에 더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조합은 단순한 가글보다 한 단계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로 확장됩니다. 단,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조합이며 기본은 언제나 적정 농도의 따뜻한 소금물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목이 자주 아프거나 감기 기운이 잦은 분들께는 생강을 활용한 가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처럼 목감기가 잘 걸리는 시기에는 생강 한 방울이 가글의 효과를 2배로 높여줍니다. 67세 정미정 씨는 목이 자주 쉬고 겨울만 되면 기침이 반복되는 분이었습니다. 감기약을 먹으면 잠깐 나아졌다 다시 재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만성 인후염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소금물에 생강즙을 아주 소량, 물 1컵 기준으로 2에서 3방울 정도만 넣어 하루 2회 가글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강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량만 넣어야 합니다. 정미정 씨는 일주일 후부터 기침이 줄어들고 목소리가 한결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후엔 예전처럼 쉬는 목소리 없이 손주들과 통화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2번째로 소개할 조합은 베이킹소다입니다. 단 음식을 자주 먹거나 커피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분들께 특히 권해드릴 수 있는 조합입니다. 입안은 기본적으로 중성에 가까워야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데 단 음식이나 커피는 입안을 산성으로 만들어 충치균이 활발히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때 소금물에 아주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추가하면 산도를 빠르게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과에서는 충치가 잘 생기는 환자에게 구강 내 pH 조절을 위해 베이킹소다 성분이 들어간 치약이나 가글을 권하기도 합니다. 70세 김진우 씨는 당을 줄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단 음식은 끊기 어렵고 커피는 하루 3잔이 기본이었습니다. 칫솔질을 성실히 하셨지만 충치가 자주 생겨 치과를 자주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분께는 소금물 가글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소량, 칼끝에 살짝 묻을 정도만 추가해 가글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식후 30분 후에 이 방법으로 가글을 하셨고 6개월 뒤 정기검진에서 처음으로 충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진우 씨는 입안이 끈적이지 않고 개운한 느낌이 오래 간다며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3번째로 소개드릴 조합은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외부 세균으로부터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항균 물질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목캔디나 건강기능식품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감기 초기 증상이나 면역력 저하를 느낄 때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72세 이재순 씨는 환절기만 되면 감기 기운이 올라오고 감기가 시작되면 항상 오래가는 편이었습니다. 목이 간질거리기 시작하면 이틀 내에 목소리가 잠기고 기침이 심해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분께는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 기존 소금물 가글에 프로폴리스를 한 방울만 추가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프로폴리스는 자극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울 이상은 절대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 드렸습니다. 이후 이재순 씨는 감기 기운이 와도 더 이상 깊어지지 않고 별다른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목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줄었다며 스스로도 놀라워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조합들은 모두 기본이 되는 소금물 가글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량이라는 원칙입니다. 생강이나 베이킹소다, 프로폴리스 모두 적정량을 넘기면 오히려 자극이 되고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강즙을 너무 많이 넣으면 혀나 목이 화끈거릴 수 있으며 베이킹소다는 과하면 알칼리성이 강해져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폴리스 역시 고농도일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으니 처음에는 꼭 소량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조합 가글은 증상이 있을 때만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날, 커피를 많이 마신 날, 단 음식을 과하게 먹은 날처럼 필요할 때만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상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리하게 매일 추가 재료를 넣다 보면 오히려 입안이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금물 가글에 생강, 베이킹소다, 프로폴리스 같은 재료를 아주 소량 조합하면 증상에 따라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모든 것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을 정확히 지킨 위에 선택적으로 더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소금물 가글의 다양한 응용법과 시간대에 따른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과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듣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림으로써 가글을 막연하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갖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소금물 가글을 평생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예입니다. 하루 1회에서 2회, 적정 농도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평생 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구강 점막이 약해지고 침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금물 가글은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자주 하거나 너무 짜게 타는 것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입안이 건조한 분들은 하루 2회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실제로 80세가 넘은 분들 중에서도 소금물 가글을 10년 넘게 꾸준히 하며 치과 진료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소금물 가글만 잘하면 치과를 가지 않아도 되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금물 가글은 충치 예방, 잇몸염 방지, 입냄새 개선에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케일링, 충치 치료, 정기 검진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소금물 가글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건강 습관일 뿐 이미 생긴 질환을 치료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치과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글로 예방은 가능하지만 치료는 전문의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잇몸 깊숙한 부위의 플라그나 치석은 가글로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고혈압 환자도 소금물 가글을 해도 되는지입니다. 이 또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소금물 가글은 삼키지 않고 뱉는 방식이기 때문에 체내에 염분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단,
고혈압이 심하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가글 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농도를 너무 진하게 하거나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는 고혈압 환자도 적정 농도의 소금물 가글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건강 상태에서도 기본은 적정 농도와 횟수입니다. 네 번째로는 왜 양치질을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3번 이상 칫솔질을 하는데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답답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칫솔이 닿지 않는 부위에 세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혀 뒤쪽, 편도선 주위, 인두의 깊은 부위는 칫솔로 닿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휘발성 황화합물이라는 냄새 성분이 발생하고 이게 입냄새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소금물 가글은 이 깊은 부위까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입냄새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2주 이상 소금물 가글을 실천한 분들 중 10명 중 7명 이상이 아침 입냄새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가글을 제대로 했을 때와 단순한 양치만 했을 때의 차이는 확실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가글을 하면 목이 쉬거나 기침이 나는 것도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예입니다. 물론 단번에 모든 증상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목의 점막을 보호하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기침이 자주 나거나 목이 자주 쉬는 분들은 자기 전 소금물 가글을 통해 야간 점막 건조를 줄이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60대 이상 여성분들 중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인후 점막이 약해지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실제로 하루 2회 가글을 1개월 이상 실천한 분들 중 기침 증상이 감소했다는 보고는 여러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는 임플란트나 틀니를 사용 중인 분들도 소금물 가글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더 권장됩니다. 임플란트나 틀니는 일반 치아보다 세균에 취약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쉽게 끼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더 높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세균 억제 효과가 있어 입안 위생 관리에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틀니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글을 하는 것보다는 틀니를 제거한 후 입안 전체를 구석구석 헹구는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을 위해 좋은 습관을 찾고 있고 그 실천에 있어 불안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결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따로 시간을 들이거나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료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이었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단순히 입안을 헹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과 염증 반응, 구강세균의 균형을 다스리는 생활 속의 방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병원비 수십만 원을 아끼고 수개월의 고생을 막아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목이 개운하고 밤에 입이 덜 마르고 감기 기운이 있어도 예전처럼 깊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먼저 그 가치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감기만 오면 한참을 앓는 부모님, 입냄새로 고민하는 배우자, 잇몸이 자주 붓는 친구, 입이 마르고 목이 칼칼하다는 자녀까지. 꼭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단 30초 하루 2번의 실천이 그분들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변화를 시작할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대 이상 분들이 절대 해선 안 되는 식습관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습관 하나가 당뇨를 키우고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